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해 꼭 드려야 하는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혹은 유통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통조림이 사실은 여러분의 장기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72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평소 규칙적으로 산책도 하시고 술이나 담배도 전혀 안 하시는 아주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와 발등이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를 해보니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고 몸 구석구석에서 만성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박 어르신과 긴 상담을 나누며 일상을 들여다본 끝에 드디어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간편하게 드시던 통조림들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다 보니 국을 끓이거나 반찬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워서 통조림을 매일 한 캔씩 드셨던 거죠. 어르신은 이게 몸에 나쁜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생선이니까 그리고 채소가 들어있으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합니다. 특히 4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에서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라면 거뜬히 걸러냈을 독소들이 나이가 들면 그대로 몸에 남아 혈관을 망가뜨리고 장기를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통조림 한 캔에는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할 나트륨의 80%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화학 첨가물들은 우리 몸의 정교한 호르몬 체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최근 발표된 권위 있는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조림과 같은 초가공식품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47%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립선암이나 유방암 같은 무서운 질환의 발생 위험도 30%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선택한 음식이 결국 우리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 먹고 준비했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모르고 드시다가 건강을 잃는 분이 없도록 마트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위험한 통조림 10가지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지 말라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통조림만큼 간편하면서도 영양은 수십 배 높은 10분 건강식단법도 함께 전수해 드릴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셔도 박 어르신처럼 떨어진 신장 수치를 회복하고 붓기 없는 가벼운 몸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확인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참여가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식단을 바꿔보실 분들은 댓글에 확인 2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멀리해야 할 5가지 통조림과 그 명쾌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내용이니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토마토 소스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금속 캔이 아닌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그 이유는 토마토가 가진 강한 산성 성분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산기는
금속캔 안쪽의 부식을 막기 위해 발라둔 미세한 코팅제를 서서히 녹여냅니다. 이 코팅제에는 비스페놀 A와 같은 환경 호르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 성분을 뺐다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많지만 그 대신 들어가는 대체 물질들 역시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이런 화학 물질들은 여성분들에게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남성분들에게는 생식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리병은 산성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 환경 호르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마트에서 토마토 소스를 집으실 때 반드시 용기가 유리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신선한 토마토가 있다면 직접 갈아서 3분만 끓여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커피나 간식에 달콤함을 더하기 위해 쓰시는 가당 연유를 오늘부터는 무가당 두유나 저지방 우유로 바꾸십시오. 많은 분이 연유를 우유의 농축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연유 성분의 거의 절반인 45%는 순수한 설탕입니다. 말 그대로 설탕 시럽에 우유 향을 입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 연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칼슘을 조금 섭취하려다 엄청난 양의 당분을 한꺼번에 들이켜는 꼴이 되어버리죠. 대신 설탕이 없는 두유나 우유를 활용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단백질과 칼슘을 훨씬 건강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만 잘해주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고 드시는 통조림 수프 대신 냉동 육수팩이나 집에서 끓여 얼려둔 국을 활용하십시오. 통조림 수프 한 캔에는 보통 1,400에서 1,6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80%를 단 한 끼에 다 먹어버리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칼륨이 이 통조림 수프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나트륨은 넘치는데 이를 조절할 칼륨이 없으니 혈압은 치솟고 신장에는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말에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넉넉히 끓여 소분에 얼려두었다가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보십시오. 나트륨은 줄어들고 채소의 칼륨은 살아있어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후식으로 자주 찾으시는 과일 통조림을 끊으시고 급속 냉동 과일이나 제철 생과일을 선택하십시오. 통조림 과일은 과일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영양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통조림을 만드는 고온 가공 과정에서 열에 약한 비타민C는 90% 이상 사라지고 당 흡수를 늦춰주는 소중한 식이섬유도 거의 전멸합니다. 남은 것은 설탕 시럽에 절여진 달콤한 과육군인데 이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과일 통조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당뇨 전 단계 위험이 64%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냉동 과일은 수확 직후 영하 18도 이하에서 바로 얼리기 때문에 비타민과 영양소가 생과일 못지않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샐러드나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나 딸기를 얹어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달콤하고 짭짤하게 양념된 콩조림. 통조림 대신 직접 삶은 콩이나 냉동 자수콩을 드십시오. 콩이 단백질의 왕이라며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양념된 콩조림은 탄산음료만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당분과 단백질이 고온에서 만나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를 혈관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소는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콩에 좋은 영양소를 먹으려다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는 격입니다. 마트 냉동 코너에 가면 이미 삶아져서 나온 콩들이 많습니다. 이런 순수한 콩을 사서 드시거나 마른 콩을 한꺼번에 삶아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주방은 훨씬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성 어린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나머지 5가지 통조림과 그 명쾌한 해결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을 더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 먹느냐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6번째로 참치를 고르실 때는 기름에 담긴 것보다 물에 담긴 워터팩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분이 기름에 담긴 참치가 더 부드럽고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안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통조림에 들어가는 식물성 기름은 주로 값싼 대두유나 카놀라유인데 여기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은 이미 이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고 이는 우리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불씨가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요리할 때 참치기름을 짜서 버리시죠. 그때 참치가 가진 소중한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의 상당 부분도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물에 담긴 참치는 이런 영양 손실이 적고 불필요한 염증 유발 기름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7번째로 양념된 고등어나 꽁치 통조림 대신 손질되어 급속 냉동된 생선을 사서 직접 구워 드십시오. 토마토 소스나 고추장 양념에 절여진 생선 통조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자극적인 소스 속에 숨겨진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강한 양념은 우리 혀의 미각세포를 무디게 만들어 점점 더 짜고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 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반면 냉동 생선은 잡은 즉시 얼려 영양소가 살아있고 오직 생선 본연의 단백질만 섭취할 수 있어 훨씬 건강합니다. 8번째로 햄이나 스팸 같은 가공육 통조림을 식탁에서 치우시고 그 자리를 닭가슴살이나 두부로 채우십시오. 가공육 통조림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의 색을 먹음직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독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29%나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가짜 고기 대신 깨끗한 단백질인 닭가슴살이나 밭에서 나는 고기인 두부를 활용해 보십시오.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굽기만 해도 훌륭하고 안전한 반찬이 됩니다. 9번째로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자주 주시는 통조림 파스타 대신 겉면을 직접 삶아서 요리해 주십시오. 통조림 파스타에는 소스와 면이 분리되지 않도록 유화제라는 화학물질이 다량 들어갑니다. 이 유화제는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장 점막을 얇게 만들고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장누수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장벽이 약해지면 혈관으로 온갖 독소가 침투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전신에 염증을 퍼뜨립니다. 면을 직접 삶는 시간은 단 7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7분이 여러분과 가족의 장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옥수수나 완두콩 같은 채소 통조림 대신 냉동 채소 믹스를 활용하십시오. 채소 통조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 보관을 위해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채소가 가진 비타민과 미네랄은 거의 다 파괴됩니다. 또한 통조림 속의 물로 소중한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먹는 것은 영양가 없는 빈 껍데기에 나트륨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급속 냉동된 채소는 영양소가 80% 이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씻을 필요도 없고 필요한 만큼 꺼내 쓰기도 좋으니 오늘부터는 채소 코너 대신 냉동 코너를 먼저 들러보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10가지 통조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면 제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건강 정보를 연구하여 다음 영상에서 더 힘차게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건강 지식의 씨앗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마트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또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마트 카트를 밀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황금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주방에 독소를 들일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금속 캔보다 유리병을, 그리고 통조림보다 냉동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리병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 걱정이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한 용기입니다. 특히 산성이 강한 토마토 소스나 과일류는 무조건 유리병에 든 것을 고르십시오. 또한 생선이나 채소는 통조림 코너가 아니라 냉동 코너로 가셔야 합니다. 요즘 냉동 기술은 수확하거나 잡은 즉시 얼리기 때문에 영양소의 80%에서 90%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반면 통조림은 고온 살균 과정에서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원칙은 제품 뒤에 적힌 성분표의 처음 3가지에 설탕이나 기름이 있다면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식품 뒷면의 성분 함량표는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맨 앞에 설탕이나 물엿 혹은 액상과당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설탕 덩어리입니다. 또한 대두유나 카놀라유 같은 저가 식물성 기름이 상위권에 있다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제품을 뒤집어보고 처음 3가지 성분만 확인하는 데는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여 1회 제공량당 300mg 이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나트륨 양은 2000mg 정도인데 한 끼에 600mg 이상을 먹게 되면 혈관에 큰 무리가 갑니다. 국물까지 포함하면 순식간에 넘어가기 쉽지요. 그래서 안전하게 기준을 잡으려면 영양 성분표에서 나트륨 항목을 확인하시고 300mg이 넘는다면 다른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 10분 내로 완성하는 건강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가당 연유 대신 무가당 두유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 드셔보십시오. 조리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에는 물에 담긴 참치 통조림을 따서 기름기 없이 신선한 채소와 비벼 드시면 훌륭한 단백질 식단이 됩니다. 저녁에는 손질된 냉동 고등어나 삼치를 에어프라이어에 10분만 돌려보십시오. 통조림 생선을 따서 데우는 것보다 훨씬 맛이 좋고 영양가도 넘칩니다. 주말에 유리병 토마토 소스로 파스타를 만드신다면 겉면을 7분만 삶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편하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2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냉동식품도 결국 가공된 거라 안 좋은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급속 냉동한 생선이나 채소는 오히려 유통 과정이 긴 신선식품보다 영양가가 더 높을 때가 많습니다. 다만 소스가 미리 버무려진 냉동 완제품이 아니라
원재료 그대로 얼린 것을 고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유리병 제품이나 냉동식품이 통조림보다 더 비싸지 않냐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지금 몇백 원 아끼려고 통조림을 드시다가 나중에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평생 드시고 병원을 다니게 된다면 그 비용은 수천 배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요. 여러분의 몸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고르는 신선한 식재료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트에서 꼭 써보겠다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혹은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셨다면 1이라는 숫자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기신 다른 분들의 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며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우리 건강을 더 오랫동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여러분의 실천을 이끄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실천 혹은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서로 격려하는 따뜻한 댓글이 우리 모두의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72세 박어르신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만 해도 전신부종과 높은 혈압 때문에 표정이 참 어두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주방에 통조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마트에서 유리병과 냉동 제품을 고르기 시작하신 지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 다시 만난 박어르신은 정말 딴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퉁퉁 부어있던 발목은 원래 매끈한 모습을 되찾았고 160까지 치솟았던 혈압도 이제는 약 없이도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입맛이 돌아서 살맛이 난다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의사인 저로서도 정말 보람차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 귀찮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가십시오. 첫째,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위험한 통조림은 여러분의 식탁에서 단호하게 치워주십시오. 편리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나트륨과 화학 첨가물 그리고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과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둘째, 통조림 대신 유리병에 든 제품과 급속 냉동된 원재료를 선택하십시오. 용기만 바꾸고 보관 방식만 바꿔도 여러분은 불필요한 독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식재료 본연의 영양소를 90% 이상 고스란히 챙길 수 있습니다. 셋째,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성분표의 처음 3가지와 나트륨 300mg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2가지만 체크해도 설탕 폭탄과 염증 유발 기름, 그리고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트에서 평소에 집어들던 통조림 하나를 내려놓고 대신 유리병 소스나 냉동 생선을 카트에 담는 그 작은 손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딱 2주만 반복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여러분의 혈압 수치가 그 결과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곳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더 활기차게 노년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진심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건강한 변화의 꽃을 피우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